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의 역풍이 거셉니다.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는가? 제가 오늘 역풍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BS가 발표한 여론조사, 물론 촛불 집회 전입니다만은 조국 자택의 압수수색 이후인 26일, 27일 발표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촛불 집회가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얼마나 진실인가를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겠습니다. KBS가 발표한 것입니다. 수사가 지나치지 않다가 49%, 지나치다가 41%.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수사에서 피의 사실이 공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64%, 금지가 24%입니다. 서초동 집회 주창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민심의 판단은 이렇게 다릅니다. 두 번째, 저는 그동안 왜 참여연대가 조국 사태를 비판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과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문제 때는 참여연대가 비판 성명을 사실상 발표를 했고 5일 만에 김기식이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어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 경실련은 조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김기식과 달리 오랫동안 침묵을 해왔는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촛불 집회 다음 날인 29일 아주 격한 성명을 냈습니다. 조국을 비판하고 조국을 옹호 세력을 위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조국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 윤석열은 서울지검장으로 MB 구속,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등을 처리 내지는 처리하고 있다. 전자가 불편하냐, 후자가 불편하냐. 다음 장입니다. 장삼 이사들 말고 시민사회에서 임내하는 교수. 임내는 뭐뭐 임내 이런 얘기죠.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권력 예비군, 어공 예비군 XX들아. 어공이라는 것은 이제 시민단체나 또는 어떤 정치권 주변 이런 데서 있다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 어공 얘기하는 것이죠. 더럽다. 지저분한 놈들아. 난 이제 목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마무리하고 너희 같은 개 같은 XX들하고, 제가 너무 심한 것은 XX로 표현을 했습니다. 얼굴 안 마주치고 살고 싶다. 이 위선자 X들아. 구역질 난다. 너희들 X쌍판 주둥이만 열면 개혁. 니들이 이른바 촛불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 엑스나게 맴돈 거 말고 뭐 한 거 있어. 부처에 불러주면 개혁 입으로만 X 부리고 잘 살아라 위선자 X들아. 시청자 여러분,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약 보름 전에는 페이스북에서 이 조국 부인의 사모펀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여연대는 전통적인 친문, 친여, 좌파 성향의 진보 좌파 세력 지지단체입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이 이 정권 내에서 얼마나 많은 요직을 맡고 있습니까? 참여연대 출신,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았던 사람이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이었던 한인섭 교수, 그 밑에서 부소장을 맡았던 사람이 조국, 그리고 과거에 김기식, 그런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이라고 하는 핵심 간부가 이 정권과 이 조국 옹호 세력, 그리고 이제 진보 좌파의 지식인들, 이런 그룹을 저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서초동 촛불 집회 바로 다음 날. 세 번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창훈 검사에 비하면 이번 조국 자택의 압수수색은 대단히 양호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재수는 자택 압수수색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밝혔었습니다. 아들 방까지 뒤졌다. 자, 그리고 변창훈 검사는 아침 8시에 딸이 있고 가족이 있는 집에 압수수색이 들이닥쳤다. 그래서 가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두 사람 다 자살했습니다. 반면 조국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여성 두 분 맞는 집에 11시간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성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국 가족의 변호인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시간은 추가적인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무슨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이것은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국의 부인이 같이 식사를 해야 우리도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시킨 것입니다. 네 번째, 주최 측은 최종적으로 집회 참석 인원을 200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5만, 그 다음에는 50만, 100만, 150만, 200만. 100만, 150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은 또 이 KBS, MBC, 이런 또 지상파, 연합뉴스 TV, YTN, 이런 뉴스 채널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200만이라는 표현도 최종적으로 쓴 이런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최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방송사들이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보도를 해야지, 저런 식으로 하면 일부 문제없는 시청자들은 그대도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2017년 이후로 집회 인원을 추정해서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경찰이 그동안 따졌던 이 사용을 했던 계산법에 따르면 한 평당 일어서면 9명, 앉으면 5명. 그런데 이 법원 앞과 그리고 이 니은자 형태의 도로 1.6km라고 하는 이것을 차지했던 군중들의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집회의 뒷부분은 많이 듬성듬성 이렇게 꽉 찬 것이 아니라 듬성듬성 매우 이렇게 사람들이 활발하게 지나가고 뭐 이럴 정도로 여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평당 최대 9명을 잡아도 13만 명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되지 아니하고 수만 명 정도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만, 150만, 200만으로 뻥튀기해서 발표한 주최 측의 계산을 그대로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초동 집회 다음날 성명을 내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그동안도 여러 차례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받들겠다는 뜻을 밝혔고, 그리고 그런 뜻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초동 집회 다음 날 검찰총장이 성명을 내는 것이 적절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일단 그 성명의 배경은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이 검찰개혁에 반대를 해서 이러한 무리한 수사를 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뜻과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 일은 아무리 시대가 혼란스럽고 혼돈이 지배한다고 해도 순리와 합리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 서토종 집회의 숫자, 본질, 주장 이런 것들이 순리와 합리에 맞는가? 제가 오늘 열거해드린 이러이러한 역풍을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